안녕하세요, 엄정호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뭐 잘하는 건 없는데 단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의 관심사인 하드웨어 제작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로봇은 똘망이고요. 이번에 다파 챌린지에 들고 나가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똘망이하고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려야지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기서 별거 안 됐지만 그거를 알려드릴까 아니면은 그냥 TV 나가서 하는 그런 강연을 할까 그러다가 내가 주제는 좀 무슨 여기서 더 많으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제가 사는 얘기 그리고 제가 다파 챌린지에서 겪었던 느낌 그런 거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은 안 되네요. 이 노래가 선곡이세요? 이 노래가 선곡. 이제 다 40대 이상이에요. 저랑 같은 연배씨는 짱가예요, 짱가. 저는 이런 로봇을 꿈꾸면서 컸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잔 하고 나타나고 도와주는 그런 꿈을 꾸고 살다가 지금은 전환구조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가 돼서 그 꿈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나가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되게 창피한 게 여기는 로봇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에서 화재가 났죠. 그리고 대구에서는 지하철이 불탔던 날이고요. 그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건물이 붕괴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짱가 같은 로봇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구조용 로봇도 투입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조대원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많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이때 해양원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랩스터가 투입이 되긴 했었죠. 그것도 일주일 뒤에. 해양원에 계신 분들은 사고가 나자마자 달려가고 싶어서 다 레디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린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탐사용 로봇이라 구조는 할 수 없습니다. 구조할 능력은 안 되고요. 그래도 안에 있는 상황이라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이유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로봇이 아직은 우리에게 재난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기술로는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원감생심,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재난구조용 로봇을 만드는데요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그냥 로봇 하는 한정입니다 라는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어서 몸에다가 사람을 구하라 라는 문구를 새겨놓고 아침마다 보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용 로봇, 군용 탐사용 로봇 그런 아프가니스탄에서 썼던 그런 로봇들이 투입이 됐죠. 하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에서 그냥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지니어분들이 투입됐습니다. 이분들은 방사능이 피폭이 돼서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암투병을 많이 하고 계시죠. 결국에는 이분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들어가셔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진정을 시켰는데 이때 로봇공학을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여기 계셨던 분들도 저하고 다 같은 심정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좌절감과 의기소침 그런 것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지? 로봇은 진짜 아무것저기도 쓸모가 없는데 혼자
검증해야겠죠. 로봇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로봇공학자들을 일깨운 건 바로 다파였습니다. 다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몇 개월 뒤 로봇공학자들에게 서신을 돌렸습니다. 우리 좌절하지 말고 기운 내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또 발생되면 그때는 정말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로봇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회를 주최할 테니 니네들 한번 참가할래? 라고 그 다판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부 다 돌렸죠. 이메일을.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수백, 제가 알기로 한 300 정도 되는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300팀이. 그리고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3년 전이고요. 저번 달이죠. 2015년 6월에 결선이 치러졌고요. 그 결선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총 24개 팀은 정말 세계 곳곳에서 로봇 하면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팀들, 그런 연구소들이 마지막 결선까지 갔습니다. 한국에는 다들 아시죠? 이제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가 추천할 수 있었고요. 저희 로보티즈도 거기 끼었고요. 일본에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최고가 누구냐 그러면 다 JSK 말하잖아요. 아이스트 외에도 다 출전했습니다. HRP2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봤고요. 거기다가 또 그 휴머노이드 일본 로봇의 영웅 이나바 센세가 정예군을 끌고 나타났죠. 미국에는 다들 아시죠? 구글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을 사용하는 많은 팀들, MIT라든가 또 IGMC라든가 이런 팀들이 참가했고 나사의 JPL, 그리고 또 CMU, NLEX 뭐 이런 데가 한 10개가 참가했습니다. 정말 로봇 중에 이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게 믿겨지는 팀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의 2팀, 이탈리아의 1팀, 그리고 홍콩팀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이상한 거 하나 느끼세요? 저만 느끼나요? 로보티즈 저기 왜 들어가 있죠? 이런 얘기 안 느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로보티즈를 주목하는 팀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보시죠. 이거는 여기 저작권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만든 저작권자가 있을 것 같은데 24개 로봇들입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장관을 펼쳐냈습니다. 저희 로봇 똘망도 가운데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회가 치러졌는데 대회에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미션은 이래요. 후쿠시마 원전을 모델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저 좌상단부터 시작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리고 그리고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겨있는 밸브를 엽니다. 그리고 드릴이 하나 놓였을 텐데 몇 개가 놓였을 텐데 드릴을 집어서 벽을 뚫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인지 공개되지 않은 미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험지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면 끝나는 이런 미션입니다. 사실 이거 사람이 하면 한 10분이면 할까요? 10분이면 하죠. 5분 내지 10분이면 할 것 같은데 로봇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미션을 2012년에 딱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워싱턴 DC에서 모였는데 거기 모인 정말 기라성 같은 별 같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3년 동안 저걸 하고 나보고 아예 못해 이런 분위기였어요. 쟤네들 미쳤나 보다. 그런데 세상에는 불가능은 없죠. 도전하는 사람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팀 로보티즈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3일 동안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가까워지에 따라
우리도 미션을 좀 할 수 있겠는데 똘망이가 이거 다 해냈네? 라는 상태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영상을 하나 편집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아폴로 올림픽 챌린지 결선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동차 운전은 대부분의 팀들이 잘했어요. 자동차 운전이 이렇게 두 개의 코스를 넘어가서 하는 거,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잘하죠. 일자를 좁아서, 그리고 밸브를 잠그고 벽에 그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뽕 하면은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미션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플러그를 뽑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벽돌로 지그재그 되어 있는 험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죠.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휴고 랩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 22억을 가져가게 됐죠. 정말 뭐랄까, 한국인으로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리고 옆에서 해오던 거를 봤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디저브하다, 받을만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모든 열과 성을 다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휴볼의 출신도 섭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스케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섭외는 실패를 하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로봇들이 성공을 했지만 성공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세계 최첨단의 로봇들이에요. 넘어집니다. 속절없이 넘어져요. 아직은 로봇이 갈 길이 그렇게 멀고 있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정말 학회 나가면 정말 대단한 로봇들이잖아요. 막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런 연구를 해냈다 그러면서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로봇들인데, 사실은 대회 나가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거를 다 극복한 팀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똘망이는 어땠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우전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진짜 빨랐어요. 베스트 드라이버. 근데 저 조종하는 친구가 원래 남북 운전하는 걸로 좀 유명한 친구였는데 악셀을 홀로 밟고 다니는. 운전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1점 따고 시작. 그런데 그 로봇의 똘망이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들어가긴 했어요. 득점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넘어지고 좀 볼 수가 없어요.
저 꼬리 껴야 되는데 계속 넘어졌습니다. 로봇은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걸 구하지 않고 뭐 다리 다치고 뭐 그랬는데 그 직전 거기서 뭐 임기응변해서 다시 또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전하고 문 열고 들어가고 밸브도 잠그고 그리고 시간이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 성적은 중위권이었어요. 중위권이었는데 성적보다도 저희는 더 중요한 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여기 로봇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로봇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절대 로봇을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회 이름 아시죠? 대회인데 나파 로보틱스 컴페티션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했을까요? 모든 로봇 하시는 분들이 공유해야 되는 정신이 챌린지다라는 것을 웅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멉니다. 재난 구조 로봇이 가야 될 길은 멀고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은 미약하게 그지없습니다. 한두 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도움 없이는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죠. 결과가 어쨌든 도전하라는 겁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서로 이기겠다고 1등을 하겠다고 상대방을 디스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남의 로봇이 넘어지면 다 같이 탄성을 지르면서 어떡하지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느끼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의 그 노력과 땀과 눈물이 얼마였는데 저기서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나. 그래서 모두가 그 24개 팀 모든 그 세계에 모인 분들이 서로 말은 자유롭게 통하지 않을지언정 마음은 통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도 박수를 받지만 0점을 받는 사람들도 기꺼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로봇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묻어난 그런 대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아무것도 없는 스크래치 상태에서 시작한 저희들의 도전은 정말 많은 걸 남겼습니다. 이거 사진 보면은 저는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데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팀 사진들을 보면 바글바글해요. 20-30명이 모여서 바글바글한데 저희는 팀 사진 찍는데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비교가 돼서. 뭐 한국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 작은 적은 수의 팀원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짠하다가도 두 번째 들어오는 건 이 친구들의 표정들입니다. 표정들이 뭐랄까요? 표정으로 말한다고 할까요? 밝고 그것보다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우리 적은 인원이었고 말도 안 되는 시간과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3년간 많은 기술들을 우리 스스로 해냈고 앞으로 이 속도로 해내면 언젠가는 진짜 우리 손으로 재난구조용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 도전에서 이뤄냈다라는 뿌듯함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파 챌린지 3년 동안 로봇은 정말 많이 발전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속도로 진보를 이뤄냈고 사람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이제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로봇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해집고 들어갈 그날까지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바닷속에 뛰어드는 그날까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